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아 비만도 많지만요.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유독 키가 작고 왜소해서 걱정인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또래보다 신체 변화가 너무 빠른 소위 이제 성조숙증은 오히려 키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주한의원 심진찬 원장과 함께 키 성장과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요즘 우리 아이의 성장 발달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아이가 또래에 비해 성장이 느리거나 반대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걱정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심진찬 원장과 함께 키 성장과 성조숙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곤 하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평균 표준 성장 곡선이 있는데요. 거기서 100명 중에서 앞에서 세 번째 정도 네. 이하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네, 1년에 4cm 이하로 큰다든지 또래보다 한 10cm 이상 작다든지 또 부모님 중에 어떤 한 분이 키가 매우 작다든지 또 갑자기 최근에 성장 속도가 확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래보다 키가 작은 데는 또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가족적인 저신장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유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 성장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정말로 결핍돼서 작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만성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키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잠을 많이 자야 키가 잘 큰다 이렇게 네, 그렇죠.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네. 성장과 또 그 호르몬과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호르몬은 하루 종일 분비가 되지만 특히나 깊은 잠을 잘 때 제일 분비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밤 10시 전에는 아이가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돼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해야 되잖아요. 숙면을 취해야 되면은 일단 빛과 소음을 최대한 차단해 주시고 또 잠자기 전에 요새 아이들이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보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그 잔상이 남아서 눈을 감아도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그 영상 같은 것들 보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음식물을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네. 소화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숙면을 또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는 될 수 있으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스트레스 하면은 또 어른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애들도 스트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가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겠죠. 네.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들 중에서 30% 정도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극심한 우울감을 느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혈압도 올라가고, 네, 여러 가지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성장으로 분비도 억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고 키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도 없겠지만 그럴수록 부모님께서 그 자녀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좀 자주 가주시고 네. 가끔 한 번씩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애들의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큰 게 공부잖아요. 그렇죠. 공부 그렇게 닥달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질환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들도 성장을 방해한다고요? 물론입니다. 그 알레르기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아토피하고 알레르기 비염이잖아요.
많잖아요. 네. 특히 요새 봄이니까 알러지 비염도 더 많죠.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가려움증이에요. 낮에도 가렵지만 밤에는 훨씬 더 가려움증이 심해지거든요. 밤에 깊은 잠을 자야 키가 잘 클 건데 밤이 되면 막 밤낮으로 긁느라고 피가 날 정도로 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긁다 보면 무엇보다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고 또 막 괴로우니까 스트레스가 또 많아지겠죠.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애들이 좀 잘 안 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알레르기성 비염은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학원들이 이 면역계에 과민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증상인데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알러지 비염이 오래되게 되면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맛도 떨어지겠고 또 그리고 밤에 코가 더 막히거든요. 네. 그러면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니까 감기도 쉽게 걸리고 또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러지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키 성장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애들 이제 키 크게 하기 위해서는 뭐 농구를 시키면 좋다.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요? 네, 뭐 한 끼 식사의 효과는 서너 시간 정도, 그리고 하루에 잠의 효과는 하루, 뭐 운동의 효과는 이틀을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요즘처럼 신체 활동을 잘 못하는 때일수록 아이들이 야외에서 잘 뛰어놀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으로 분비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은 다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점프 운동이 더 좋습니다. 네, 점프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 자체가 성장으로 분비도 늘려내지만 그 점프를 하게 되면 뼈가 자라는 곳이 성장판인데 성장판은 뼈 끝에 있어요. 네, 통통통통 자극을 받으면 성장판의 혈액순환도 잘 되게 되고 대사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네. 키 큰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뛰는 거가 네, 좋은 그렇습니다. 거고요. 아무래도 좀 운동 중에서도 약간 점프가 들어간 운동들이 더 좋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굉장히 잘 먹거든요. 네네네.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유 어릴 때는 잘 먹어야 이게 또 키로 연결되고 쑥쑥 맞습니다. 크니까 네네.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도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어릴 때 아무거나 먹는 것은 키와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뭐 잘 먹으면 잘 큰다고 아시겠지만 네. 그건 아주 우리가 잘 못 살았을 때 얘기고 네. 지금은 오히려 비만이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가 크려면 아무거나 무조건 잘 먹는 게 아니라 네. 키가 클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먹어야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간 음식들을 그런 것들을 잘 취사하셔서 선택하셔서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네. 뭐 영양가는 없는데 칼로리만 높은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막 설탕이 많이 들어간 여러 가지 청량 음료, 예. 아이스크림 그리고 자극적인 배달 음식 같은 거 요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게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단백질이나 칼슘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 음식들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볼 때는 살코기라든지 그리고 유제품, 생선, 녹색 채소 막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ml짜리 우유 한 컵에는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30% 그리고 10%의 단백질 그리고 37%의 비타민 C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려면 칼슘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칼슘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우유거든요. 이게 우유가 좋은 식품이니까 잘 섭취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유가 이렇게 좋은 식품이지만 단점이 또 지방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화 비만이 걱정이 되신 경우라면 다른 영양분은 그대로 있는데 지방만 제거한 저지방, 무지방 우유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또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요? 네. 비타민 D의 역할이 몸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어야 내가 먹는 칼슘이 뼈로 가겠죠.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의 7, 8명, 10명 중에 7, 8명이 비타민 D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그 달걀 노른자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버섯류 뭐 이렇게 등푸른 생선 이런 데서 섭취할 수도 있지만 사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이면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이나 뭐 비타민 D 영양 보충제로 그렇게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루에 한 15분 정도 얼굴, 팔, 다리 이런 데를 햇빛에 노출만 시켜도 충분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을 보면서 하루에 15분 이상 뛰어노는 것들이 가장 좋은 비타민 공급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의학에서 네네네.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알아보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키가 작아서 병원에 가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성장 호르몬 분비는 정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작아요. 그런 걸 원인을 파악해 보면 소화 기능이 약하다든지 아이가 지나치게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든지 아까 말한 알러지 질환이 많다든지 그리고 체형이 불균형이 있다든지 성조숙이 있다든지 이렇게 아이마다 키가 잘 안 자랄 수 있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캐치해서 그런 것들이 맞게 치료하고 보강하고 개선하고 이러다 보면 몸에 있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니까 결과적으로 키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성조숙증도 키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네네네. 그럼 이번에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성조숙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가요? 최근 15년 사이에 성조숙 환자가 353배에 늘었죠. 아. 네.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도 5배가 늘었어요. 이게 이제 성조숙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많아지고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늘어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조숙은 말 그대로 사춘기를 일으키는 성호르몬이 좀 빨리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기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8살 이하에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슴이 발달한다든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9살 이전에 고환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조숙이라고 진단받고 있는데요. 성조숙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소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실은 많이 받고 네. 무엇보다 성조숙증이 있다 보면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네. 어려서는 키가 큰데 성장판이 그만큼 빨리 닫히거든요. 그럼 어른이 되어서는 오히려 키가 작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조숙은 빨리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성조숙증의 아이들이 네.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일단 성조숙증 원인들은 일반적으로 80%는 특발성 성조숙증.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8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들이 유전.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사춘기가 빨랐다든지. 그 다음 차지하는 것이 이제 비만. 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후로는 난소에 종양이 있다든지 부신피질 종양이 있다든지 갑상선기능 저하층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그 병적인 질환이니까 그건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성조숙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좀 간단한 확인 방법이 네. 있을까요? 뭐 정확한 검사는 이제 병원에 가서 받으셔야 되겠지만 집에서 볼 수 있는 성조숙증 진단 기준은 일단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 치아 발육이 좀 빠르거나 그리고 아이 머리에서 어느 날 냄새가 좀 심하게 나. 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순간 어른 일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성적 호기심이 좀 늘어난다. 그리고 뭐 예민해지고 막 짜증내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사춘기 증상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보이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가슴 유방이 발달한다든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 사이즈가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고환 사이즈는 일단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 이상을 저희가 사춘기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가 되면 근데 그게 지나치게 빨리 발달한다. 그러면 이제 성조숙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거지만 소화비만 네네네. 이거 뭐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어떤 네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10명 중에 하나가 비만이라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아마 갈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아마 아이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더 늘어났겠죠. 네. 그래서 소아 비만은 좀 안 좋은 것이 성장기 아이들 때 비만하면 어른이 돼서도 비만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 몸에 있는 체지방이 늘어나다 보면 체지방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렙틴이 성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비만한 아이들이 성조숙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아 비만일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해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네네. 이제 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음식 섭취를 줄이다 보니까 네. 또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맞습니다. 아니냐 생각할 네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사실 소아 청소년기의 다이어트는 막
극도로 칼로리를 제한한다든지 뭐 어떤 음식만 먹어라 이런 것들은 그런 과격한 다이어트는 사실 좋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1cm 자라면 1kg 빠지는 것 같은 효과를 주거든요. 우리 밀가루 반죽 동그란데 쭉 늘리면 다시 해지듯이. 그래서 소아청소년께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오히려 키를 잘 크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연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시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도 시켜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식생활도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거나 사춘기가 빨라지거나 키가 너무 안 자라면 그때는 아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런 현상은 모두가 이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네. 말씀 중에 네. 환경 호르몬도 네네네. 성조숙증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네. 어른으로서 책임이 더 커지는데 이거 네.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건지요? 환경 호르몬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환경 호르몬은 이 화학 물질인데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마치 호르몬처럼 몸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환경 호르몬의 포톨레이트라든지 비스포놀 A 뭐 이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가면 사실은 약간 여성 호르몬들처럼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흡수가 되면 성조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 소아청소년들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그 혈중 오염물질 농도가 미국이나 캐나다 아이들보다 2~3배 많다는 조사 그래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환경 호르몬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접하려면 일단 안정성을 많이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그 PVC라든지 폴리염화 비닐이라든지 뭐 이런 포텔레이트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기왕이면 물건을 구입할 때도 내 아이가 접하고 먹는 것이라면 친환경 제품들을 구입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에 더 많이 노출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요즘은 그리고 다들 초등학생 때부터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좀 성적인 영상이나 그런 것들에 노출될 그렇습니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게 또 성조숙증을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뭐 더 스마트폰에 중독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최근 들어서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3명 중에 1명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음란물을 접하다 보면 그 정신적인 자극이 성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은 조금 될 수 있으면 늦게 사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줬다 하면 스마트폰을 접한 시간을 최대한 제한을 하시고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게 다양한 신체 활동이라든지 뭐 다른 활동을 해서 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초경을 하고 나면 키 성장이 뭐 멈춘다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건 사실인가요? 네,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최근 여자 아이들의 초경 평균 연령이 11세, 7세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12살쯤이면 이제 초경을 시작하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죠. 네. 그러면 초경을 하고 나면 여자 아이들이 키가 안 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경을 하고 나서도 2에서 3년 동안 약 5에서 7cm 정도 더 키가 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경을 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초경한 이후에도 본인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잘 갖고 또 관리를 받는다면 초경 이후에도 키는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쉽게 갖는데 의외로 남자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왔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서 성장 속도가 되게 떨어진 다음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못지않게 남자아이들도 요새 사춘기가 빨라지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빠가 목욕을 시키면서 고환 사이즈 측정을 해서 사춘기를 좀 미리 캐치해가지고 좀 빠른 것 같다 그러시면 빨리 남자아이들도 병원에 와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성조숙증 한약적인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성조숙증은 그 과거에는 없던 질환이에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생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의사들은 이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내려왔던 안전한 한약재와 한약 처방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현대 한약에서 성조숙증을 치료한 임상 데이터를 보면 한약이라든가 한약적 치료를 했더니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혈중에 있는 성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FSH, LH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여성 호르몬의 하나인 에스트라디올 그 수치가 한약을 통해서 몸에 맞게 처방을 했더니 그 수치가 안정화됐다는 결과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 한약 치료 방법이 성조숙증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임상 데이터라든지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여자아이들한테도 효과가 있지만 남자아이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키 성장과 성조숙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관리할수록 그 성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딱 당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지 적정한 속도로 성숙하고 있는지 부모님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른 시기에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치료도 받으신다면 나중에 돼서 훌륭하고 멋있는 어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경 쓸 게 아이들은 특히 많지만 네네. 키 성장은 모든 부모님의 고민이고요. 네네. 위로 커야 되는데 옆으로 크니까 그게 걱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이 많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심진찬 원장과 함께 키 성장과 성조숙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잘 자란 봄나물은 다른 제철 음식보다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중에서도 천연 종합 영양제라고 불리는 쑥은요. 네. 비타민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또 눈 건강, 소화 촉진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향긋한 냉이에는요, 칼슘과 철이 많아서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달래, 두릅, 방풍나물, 취나물, 미나리 등 봄나물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봄나물로 건강한 밥상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키 성장과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그 밖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